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276의 문제 15번. 자, 4월 1일 날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손익. 이게 또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자, 일단 무조건 그림 그려요. 자, 짝대기. 그 다음에는 언제 받았느냐? 1월 1일 날 받았고, 자, 만기는 6개월이니까 6월 30일. 그러면은 6월 30일 날, 자, 액면 금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연 6%. 자, 그럼 이제 만기 후 금액, 이자부 어음이니까 요날 받아야 할 어음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자, 6% 곱하기 12분의 6. 자, 계산하면은 300원이겠네요. 자, 몰라요. 10,000원 곱하기 6%. 자, 곱하기 6 나누기 12. 그러면은 정확하게 300원이 나오니까 만기의 어음 금액은 1,300원이다. 이 소리죠. 자, 요거를 3달이 지나서 내가 3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요건 내가 갖고 있고 4월 1일 날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내가 실수령할 수 있느냐? 요걸 계산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할인율은 얼마가 되느냐? 만기 금액 1,300원 곱하기, 자, 이때 은행에서는 할인율을 12%로 정했네요. 자, 12%고 3달 12분의 3이 되겠죠. 은행에서는 4월, 5월, 6월 요 3달을 빌려준 거니까. 자, 계산하면은 1,300원 곱하기 12%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은 309원이 할인료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할인료를 물어왔다. 309원.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자, 9,991원이겠죠? 9,991원. 요게 이제 실수령액이에요. 9,991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이 얼마인가를 봐야죠.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요 날의 어음의 금액을 계산해야죠. 여기는 10,000원, 여기는 1,300원, 그럼 반이니까 1,150원이겠죠?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계산하면은 10,000원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은 150원이 나오죠? 그러면 결론 1,150원짜리를 얼마에? 9,991원에. 그러면은 1,150원 마이너스 9,991원. 그러면은 159원이, 자, 여기서 나오는 159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이 소리예요. 159원이. 자, 1,150원짜리를 지금 9,991원에 팔았으니까 매출채권의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다 나왔어요. 자, 만약에 할인율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게 할인료예요. 그 다음에 만기 금액을 물어봤다. 1,3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금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9,991원. 이게 실수금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물어봤어요. 159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4월 1일 거래로 인하여 인식할 당기 손익이래요. 다른 거래는 일체 없대요. 그러면 우리 손익이라는 것은, 자, 손익계산서를 그립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비용이에요. 159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요 기간까지 뭐가 붙었어요? 150원의 이자가 붙었잖아. 자, 여기 10,000원인데 1,150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자 수익이 150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렇게 보니까 수익은 150원인데 그로 인한 비용은 159원이 나갔으니까
우리 회사는 9원의 손실을 본 거네. 이 어음 거래로 인해서 나는 9원의 손실을 봤다. 그래서 당기 손익을 물어보면 여기까지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참 황당하죠,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 그 정도만 물어보면 참 괜찮은데, 가끔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로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하여튼 그런 인간을 안 만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자주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문제 내면 가다가 자빠져요. 하여튼 이런 정도까지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한 번만 더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어음의 할인 끝냈습니다. 자, 되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263페이지에 자, 매출 채권의 손상. 자, 요게 이제 좀 시험에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되셔야 될 단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잘 정리할게요. 자, 매출 채권의 손상.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내가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또는 어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래처의 파산이나 뭐 거래처 사장의 사망이나 여러 가지 사유, 소멸시효의 완성이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내가 받아야 할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손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263페이지에 자, 매출 채권의 손상에 의의. 자, 신용 판매는 자, 신용 판매가 외상 판매예요. 현금 판매보다는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신용 거래를 통하여 이익의 증대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일부는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 불능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에 매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의 발생 위험에 따르는 기대 신용 손실을 추정하여 자, 손실 충당금을 인식하고 손실 충당금 증가액은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액의 계정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게 분명히 우리말인데 외래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아이, 참.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교재와 관계없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매출 채권이 손상이 되면 요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직접법. 자, 하나는 뭐냐? 간접법. 자, 요 간접법을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직접법은 그냥 다이렉트로 매출 채권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2020년이고 여기가 2021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0년도에 물건을 외상으로 매출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회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수가 안 되면은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2020년도에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자, 2020년 중에 그 중에서 60만 원은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아직 회수 못한 외상 매출금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4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2021년으로 이월시키죠. 아니 보세요.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외상으로 100만 원을 팔았는데 자, 얼마를 회수했느냐? 6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영미식 마감법에 의하여
비용과 수익은 손익에 대치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이율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자산이니까 차기 이월이 얼마 돼요? 40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40만 원이 여기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회수가 됐는데, 자 10만 원이 어떻게 됐느냐? 10만 원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직접법은 21년도에 자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손상차손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21년도에 자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없어졌을 때 바로 손상으로 인식하는 게 이게 직접법이에요. 그러면 간접법, 충당금 설정법은 뭐냐?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자, 직접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간접법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직접법 참 편하네. 그렇죠? 자, 실제로 대손이 됐을 때 자, 저렇게 손상을 인식하는 방법 아주 좋아요. 근데 직접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자, 간편해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있어요. 실제로 못 받았을 때 자,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 회계 처리가 아주 간단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은 간편하고 자, 그 다음에 신뢰성은 있는 반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익 비용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는 2020년도에 자 여기 손익계산서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자, 이 물건이 원가가 예를 들어서 60짜리라고 할게요. 자, 60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출은 100만 원. 자, 원가는 60만 원이라며. 그러면 매출원가 60짜리를 자, 20년도 IS에서는 자, 60짜리를 100에 팔아서 매출이익이 얼마 나오느냐? 4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회사가 수익을 40만 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10만 원을 우리가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알게 돼요? 21년도에 비로소 회수 불능됐을 때 그때 인식이 되니까 자, 2021년도 다른 거래 하나도 없었다면 2021년도 손익계산서에 여기에 손상차손이 얼마 들어오게 되느냐? 10만 원 이렇게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결론은 한번 냉정하게 볼까요? 우리는 6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이 아니 땡 아니죠. 10만 원 못 받잖아요. 10만 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이익이 40이 아니라 30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21년도에는 비용 아니에요. 이거는 21년도 게 아니잖아. 2020년도의 비용이 뒤늦게 발견된 거죠.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고 간편한데 가장 큰 문제 수익 비용 대응이 안 이루어지고.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 회계계예요. 그래서 금년에 2020년도에 발생한 수익, 2020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당기순손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처럼 2020년도에는 수익이 과대 계상되고 수익이 2021년도에는 비용이 과대 계상돼서 작년도 틀리더니 올해도 틀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쩌라고? 21년도에 회수불능됐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접법 충당금 설정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당금 설정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잘 보세요. 2020년 12월 말일이 됐어요. 그러면 자, 내가 금년도에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60만 원은 회수했으니까 40만 원이 다음 연도로 2월 되잖아요. 이 40만 원. 그러면은 그 40만 원 중에서 얼마쯤 못 받을 것이냐, 그거를 예상을 하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예상하니? 그걸 뭐 어떻게 예상해요? 알아서 해야죠. 뭐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야, 내가 지금 40만 원 지금 못 받고 내년도로 2월 됐는데 저 중에서 얼마나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보자 10만 원 이렇게 알려주나요? 알려주든지. 농담이고요. 우리 기업은 계속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상이 있는 곳에 대손이 있다. 외상이 있는 곳에 못 받는 돈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자, 우리 회사는 자, 외상 매출금이 40만 원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그 중에서 얼마쯤은 못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예상할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우선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아, 그래, 한 10만 원쯤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20년도 12월 말일 날 예상되는 금액,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10만 원이면 미리 2020년도에 10만 원을 비용으로 떨어버려요. 비용으로 미리 떨고, 그 대신에 실제로 못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없앨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느냐, 손실을 예상해서 쌓아둔다. 그래서 손실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1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 버리면 자, 이제 2020년도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년도 IS는 매출이 100만 원. 자, 매출 원가는 6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손상차손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는 이익이 얼마가 돼요? 30만 원으로 2020년은 끝나요. 2020년 이익이 30. 그랬다가 2021년 4월 5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 드디어 회수불능 되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 이렇게 없애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만들어 놓은 요 손실 충당금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손실 충당금을 이렇게 10만 원 죽여버리면 자, 여기 있는 충당금은 여기 와서 없어지고 외상 매출금은 21년에 없어졌지만 관련 비용은 20년에 이미 비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년도에는 손익계산서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 것이다. 자, 어느 게 이론적으로 타당해요? 2020년도에는 이익을 40만 원으로 했다가 21년도에 비용을 10만 원 인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예상을 해서 미리 비용으로 떨어버리고 자, 실제로 회수불능 될 때는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얘가 합리적이냐? 당연히 간접법, 충당금 설정법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자, 그리고 자, 뭐가 또 가장 장점이냐라고 한다면 자, 직접법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를 그릴 때 20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로 보고돼요? 40만 원으로 보고되잖아요. 2020년도 말에는 자, 못 받은 게 40만 원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40 있어요. 이렇게 보고가 되죠. 자, 그런데 자, 간접법, 충당금 설정법으로 하게 되면 20년도 재무상태표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외상 매출금은 40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10만 원을 차감해서 내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0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요. 그러면
자, 이런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정보 이용자, 우리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상태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해보세요. 직접법으로 하게 되면 내가 우리 회사 외상으로 팔은 돈이 40 있어. 뻥치는 거잖아요. 이건 뻥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못 받은 돈은 40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은 3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명확합니까? 이게 명확한 거죠.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려면 이런 정보가 제공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직접법 편하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쓰잘 데가 없다. 우리 회계의 기본적인 이론하고는 안 맞는다. 따라서 이 충당금 설정법, 간접법으로만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느냐?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방법을 안 쓰고 이 방법을 쓰는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제가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이 방법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자, 회계 기말에 다음 연도에 못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아니, 그 금액 10만 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아요. 10만 원 정확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을 예상했는데 20만 원이 대손이 되기도 하고, 또는 한 5만 원만 대손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안 한 거보다는 낫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과거의 경험치를 생각하면은 그러면 해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요 기말에 충당금을 얼마를 세워야 되느냐, 요거를 명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에 손실 충당금을 자, 제일 먼저 세워놔야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 자, 손실 충당금을 만들려면 차변에는 손상차손, 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자, 요거는 이제 얼마를 세울 거냐, 요거를 얼마를 세우는 거냐,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연령분석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일정한 비율로 정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채권 잔액 비율법은 아까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이 아까 40만 원 남았잖아요. 자, 이 40만 원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회사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예측을 해보니까 자, 이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으냐? 아까로 한다면은 25%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회사 때려쳐야죠. 물건 팔아갖고 25%씩 회수불능되면은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근데 그런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2%, 1%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40만 원에 10만 원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냥 25%로 해볼게요. 어때요? 가지고 우리 회사는 대손율이 높아. 그러면 이제 얘는 10만 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손상차손 10만 원, 손실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세우면 된다 이 소리죠. 자, 연령분석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요 외상매출금 40만 원의 나이를 따져요. 나이를 따진다는 거는 내가 외상으로 팔은 지 한 달도 안 된 놈. 자, 걔가 25만 원이래요. 요 40만 원 중에서. 그 다음에 한 달은 넘고 90일이 안 된 놈이 10만 원. 자, 91일은 넘고 180일이 안 되는 놈이 7만 원. 그 다음에 181일도 넘은 놈이 3만 원. 그럼 요거를 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40만 원이 나오나요? 어이구,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자, 어떻게 해야 나오나요? 여기까지 거.
자, 얘는 7만 원으로 하고. 근데 가면서 오래되면 얘가 줄잖아요, 이게. 32. 그 다음에 얘는 5만 원으로 하고 32, 37, 3만 원. 그러면은 이제 40만 원 딱 맞네. 이렇게 외상 매출금 남아있는 잔액의 연령을 따지는 거예요. 나이를. 자, 이때 나이는 외상으로 가져간 지 오래된 놈, 얼마 안 된 놈. 이유는 외상으로 가져간 지 오래된 놈일수록 손상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한 달도 안 된 거. 자, 요거는 뭐 한 5%쯤 될 거야. 이거 2달 됐네. 이거는 10%. 이거는 6개월 가까이 됐네. 이거는 20%. 이거는 뭐 130일, 이거 180일도 넘었다. 그러면 5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은 복잡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한 달도 안 된 놈은 10%. 자, 이거 2달 된 놈은 30%. 그 다음에 6개월도 안 된 놈은 50%. 자, 이놈은 한 70% 이렇게 서로 다른 대손율을 점점 높게 잡아요. 그럼 쟤는 25,000원, 얘는 21,000원, 5, 25, 25,000원, 얘는 3, 7, 21, 21,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3, 7, 21, 5, 5, 25, 7, 3, 21, 자, 얘는 25,000원.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4, 6, 2, 5, 2, 1, 92,000원을 자, 세우겠다. 그래서 연령분석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92,000원, 손실중단금이 92,0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나이를 따져서 오래된 채권이면 더 높은 손상률을, 얼마 안 된 거는 더 낮은 손상률을 예상해서 세우는 방법, 아니면 그냥 퉁쳐서 몇 프로. 근데 어느 게 더 합리적이세요? 위에 게 합리적이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계산하려면 더럽게 복잡하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엔 다 전산화가 돼가지고 퉁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자, 신경 쓰지 말고 요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이렇게 계산한 것도 딱 어떻게 해? 10만 원이 나왔다고 치고, 그러면 10만 원으로 예상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자, 이렇게 연령분석법으로 했더니 이래도 10만 원이 나왔고, 자, 이렇게 해도 10만 원이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 위에 걸 쓰든지 밑에 걸 쓰든지. 그래서 우리 회사가 10만 원을 예상을 해놨어요. 언제? 20년 12월 말일 날. 그러면 이제 21년에 자, 실제로 배손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상 매출금이 얼마 회수불능되느냐? 7만 원만 회수불능됐습니다. 그러면 7만 원만 회수불능되면 자, 그럴 줄 알고 세워놓은 게 손실충당금이니까 얘를 죽이면 되죠. 자, 손실충당금 얼마? 7만 원. 그럼 이제 얼마 남아있나요? 10만 원에서 7만 원이 손상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 3만 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회수불능 될 수도 있잖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9월 5일 날 또 예상 매출금이 5만 원이 회수불능 됐어요. 그러면 아까 얼마 남아있습니까? 3만 원 남아있으니까 3만 원은 손실충당금으로, 자, 나머지 2만 원은 어쩔 수 없어요. 손상차손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2021년 12월 31일이 되면 또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금액을 새롭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자, 2021년 12월 31일 날은 자, 이제 보세요. 자, 여기가 21이죠. 아까 12월 말일 날 10만 원을 세웠다가 여기서 7만 원만 회수불능 됐으니까 여기 3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2년으로 넘어가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 이번에는 잔액이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만 세우고 싶어요.
아니면 아까 10만 원을 세웠는데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적게 9만 원만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21년도 말에는 9만 원을 세우고 싶대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남아있는데? 3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날 세우려고 하는 게 요거는 9만 원을 세우겠다. 여기는 10만 원을 세우겠다 이 소리고, 이거는 금액은 회사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9만 원만 세우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얼마 남아있어? 3만 원 남아있으니 6만 원이 모자르네. 그럼 모자라는 금액만, 자, 손상차손 6만 원. 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을 6만 원. 이렇게 되면은 9만 원이 딱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년으로 가요. 22년 5월 1일 날, 자,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됐습니다. 자, 얼마가? 2만 원만. 그럼 여기는 만들어 놓은 손실 충당금을 얼마? 2만 원.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7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다시. 자, 원래가 10만 원 있었는데 7만 원 없어졌다. 자, 3만 원이 남아 있는데 6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9만 원을 만들었는데 2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잔액은 7만 원만 남아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2022년 12월 말일 날, 자,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외상매출금 중에서 얼마를 못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느냐? 7만 원을 예상을 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7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미 남아있는 게 7만 원. 그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거를 보충하고, 같을 때는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이번에는 5만 원만 세우겠대. 에이씨, 5만 원만 세워야지. 근데 얼마나 남아있어요? 7만 원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손실충당금을 죽여야죠. 자, 손실충당금을 2만 원을 죽여버리면 돼요.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손실충당금이 되돌아왔다, 환입이다. 이렇게 해서 딱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자,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자, 같으면은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남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남는 금액을 죽여야죠. 손실충당금을. 그리고 자, 손실충당금, 환입,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263페이지 가시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전부 다 손실충당금 간접법만 하고 있어요. 직접법에 대한 설명은 안 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법 설명을 드렸고, 자, 아까 직접법의 단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모든 회계처리는 간접법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 회계처리의 보고기간 말 기대신용 손실액과 손실충당금의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보충적으로 설정한다. 자, 그 말은 뭐예요? 보고기간 말 기대신용 손실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에 얼마쯤 못 받을 것인가를 미친 놈들이죠. 이거 말이 돼요? 못 받을 걸 뭘 기대를 합니까? 기대라는 것은 좋은 걸 기대하는 건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요. 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느냐? KIFRS 국제회계 기준은 그대로 IFRS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게 KIFRS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걔네들한테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IFRS에 있는 규정 문자를 그대로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가장 이상적인 말이 기대신용 손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 이러면 되는데, 그럼 훨씬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개떡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말로 바꾼다면
내년도에 내가 올해 못 받은 거를 내년도로 넘기는데 그 중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 그게 기대신용 손실이래요. 그런데 우리 이미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손실 중단금. 그거 있으면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이제 하라 이 소리죠. 자, 우선 어디가 크대요? 자, 못 받을 걸로 예상한 금액이 이미 세우는 손실 충당금보다 크면 차변의 손상 차손,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같대요. 못 받을 거로 예상하는 금액이 10만 원인데 손실 충당금이 10만 원이래요. 하지마. 분기 없다. 세 번째, 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이 10만 원인데 이미 세워져 놓은 금액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5만 원을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니까 차변의 손실 충당금, 대변에는 손실 충당금 환입. 이 스타일은 딱 세 개밖에 없다. 요 얘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자, 하단의 중요 기출문제.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말 손상평가 전 매출채권의 총 장부 금액은 22만 원이고 손실 충당금은 5천 원이래요. 그러면 X1년 말에 인식할 손상 차손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 얘기가 아까 요거 연령분석법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천천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12월 31일 현재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22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22만 원의 연령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체되지 않은 게 10만 원 있대요. 아직도 연체는 안 된 게 10만 원. 근데 연체된 날로부터 30일이 안 된 놈이 6만 5천 원. 그 다음에 연체된 날로부터 지금 한 달은 넘고 두 달이 안 되는 놈이 3만 원. 그 다음에 두 달은 넘고 자, 세 달이 안 되는 놈이 2만 원. 그 다음에 세 달도 넘은 게 5천 원. 그러면 요거를 다 더하면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거는 뭐 이렇게 얘 서로 다른 대손율을 정하는 거예요. 자, 얘는 0.3%만 예상한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 그 다음에 얘는 5%. 그 다음에 얘는 7%. 그 다음에 얘는 10%. 그러면, 자,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3,000원? 300원인가? 자, 계산이 갑자기 안 돼요. 자, 10만원 곱하기 0.3% 300원이네. 자, 얘는 650원. 얘는 1,500원. 얘는 1,400원. 자, 얘는 500원. 맞죠? 자, 그러면 얘 다 더하면 300원 더하기 650원 더하기 1,500원 더하기 1,400원 더하기 500원. 그러면 4,350원을 자, 손상을 예상하겠다. 이 소리죠. 자, 그런데 이미 세워놓은 손실 충당금이 얼마 있대요? 5천 원이 있대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 4,350원인데 자, 이미 세워져 있는 손실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회계 처리해 볼게요. 자, 작년에 자, 차변에 자, 손상차손 얼마를 만들었느냐? 2만 원. 그래서 손실 충당금이 2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20년도. 그랬다가 21년도 9월 5일 날 자, 외상 매출금이 15,000원이 회수됐어요. 그러면 이미 세워놓은 손실 충당금이 15,000원만 없어져요. 그러면은 5,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12월 말일이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4,350원만 세우겠대. 근데 이미 세워져 있는 게 5,000원이나 있잖아요. 더 많잖아. 그럴 때는 많은 거를 죽여라 이거죠. 얼마를? 650원을 죽이면 되겠네. 자, 650원을 죽이면 얘는 손실 충당금이 되돌아온 거다. 그래서 손실 충당금 환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자, 정답은 어떻게 돼요? 3번. 손상차손 환입이 650원이다. 자, 손상차손 환입 또는 손실충당금 환입. 뭐 계정 과목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환입 금액이 650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이미 세워놓은 게 자, 여기서 18,000원이 회수불능됐다. 그럼 이제 충당금은 2,000원만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얼마를 세워요? 4,350원을 세우고 싶으면 얼마가 모자라나? 2,350원이 더 모자라죠? 그럼 모자라는 만큼 차변의 손상차손이 2,350원. 자, 대변에는 뭐가 돼요? 자, 손실충당금이죠. 어째는. 자, 손실충당금이 2,350원. 이렇게 세워놓으면 자, 원래 충당금이 2만원 있었는데 자, 18,000원이 죽었어요. 2,000원이 남아있는데 자, 이번에 2,350원이 늘어나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4,35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죠. 자, 대신에 요거는 뭡니까? 계산 과정이 좀 더럽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3문제 나오면 한 문제고 대부분은 이걸로 나오죠. 자, 외상매출금 22만원에 3%를 예상한대요. 그러면 6,600원만 충당금 세워주면 된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263회, 자, 기출문제 요거 정리를 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 합니다.